안녕하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 왜 그렇게 당기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법한 이 현상 뒤에는 우리 몸에 놀랍도록 복잡한 생리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스와 단맛 섭취 사이의 깊은 연결고리를 과학적인 관점에서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을 찾는 이유가 단순히 기분 탓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실 거예요.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가 어떻게 단맛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악순환을 건강하게 끊어낼 방법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스트레스와 단맛의 불가사의한 관계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스트레스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관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체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은 부신에서 생성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일종으로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을 조절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등 다양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르티솔은 우리 몸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혈당 수치를 높여 신체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포도당을 늘리는 것이죠. 이 포도당은 근육과 뇌 활동에 필요한 연료가 되어 우리가 스트레스 요인에 맞서 싸우거나 혹은 도망치는 데 필요한 힘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짧고 급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코르티솔의 이러한 역할이 우리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트레스가 만성화될 때 발생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짧은 스트레스보다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이 지속적으로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코르티솔 수치가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면 우리 몸은 끊임없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마치 비상벨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뇌는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고칼로리 음식, 특히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단 음식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주기 때문에 우리 몸은 단 음식을 통해 즉각적인 에너지 충전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코르티솔은 혈당 조절에 중요한 또 다른 호르몬인 인슐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을 잃게 됩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 세포가 인슐린에 덜 민감해지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효율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혈액에 포도당이 넘쳐나도 정작 세포는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 뇌는 이 상황을 에너지 부족으로 인지하고 에너지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설탕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즉,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마치 에너지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게 되고, 이 부족감을 채우기 위해 단맛을 더욱 강하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와 단맛 섭취를 연결하는 첫 번째 생리학적 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뇌의 보상 시스템과 도파민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일시적인 행복감과 만족감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단 음식을 섭취할 때 강력한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이 보상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은 쾌락, 보상, 동기부여와 깊은 관련이 있는 물질로 우리가 즐겁거나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때 분비되어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불쾌하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이러한 도파민 분비는 마치 즉각적인 스트레스 해소제처럼 작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설탕 섭취로 인한 도파민 분비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뇌의 도파민 수용체를 덜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즉, 똑같은 양의 설탕으로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만족감을 얻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는 마치 중독 현상과 유사합니다. 점점 더 많은 단맛을 섭취해야만
이전과 같은 쾌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더 많은 단맛을 갈망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단 음식을 찾게 되고 그 단 음식이 주는 일시적인 행복감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트레스와 단맛 섭취를 연결하는 두 번째 생리학적 고리, 즉 뇌의 보상 시스템과 도파민의 복잡한 작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혈당 롤링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흔히 찾는 단 음식들은 대부분 단순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당은 소화 과정 없이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으면 우리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합니다. 과도하게 분비된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빠르게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데 이때 혈당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혈당이 최고점에 도달했다가 순식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죠. 이러한 급격한 혈당 하락은 우리 몸에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혈당이 낮아지면 우리 몸은 다시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다시 단 음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 롤링 현상이라고 불리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다시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되고 높아진 코르티솔 수치는 다시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을 부추기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스트레스와 단맛 섭취가 서로를 강화하며 우리 몸을 악순환의 늪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 혈당 롤링 현상은 단순히 단맛을 찾는 행위를 넘어 우리 몸의 에너지 균형과 호르몬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스트레스와 단맛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생존을 위해 고칼로리 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원시 시대의 식량 확보가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맛은 우리 조상들에게 안전하고 에너지가 풍부한 음식을 나타내는 지표였습니다. 독성이 있는 식물은 대부분 쓴맛을 내는 반면 잘 익은 과일처럼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은 단맛을 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뇌는 단맛을 에너지 보충과 안전한 음식 섭취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하도록 진화해왔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은 우리 몸의 비상사태와 같은 상황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위협적인 상황에서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최대한의 에너지를 비축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단맛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됩니다.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 단맛을 찾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인 욕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에너지 보충 메커니즘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론적 관점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단 음식을 찾는 경향을 설명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로 인한 단맛 섭취의 악순환을 건강하게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식단 개선입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여러 호르몬과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 있는 분비를 돕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불필요한 단맛 섭취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단순당으로 이루어진 음료나 디저트 섭취를 줄이고 현미나 통밀과 같은 복합당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합당은 단순당과 달리 천천히 소화 흡수되어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고 내리기 때문에 혈당 롤링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자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챙김, 명상, 요가와 같은 이완요법은 코르티솔 수치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 또한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엔도르핀과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개선하여 코르티솔 수치를 조절하는 데 기여합니다. 건강한 식단과 함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고 식욕 관련 호르몬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단맛에 대한 갈망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맛에 대한 갈망이 느껴질 때는 과일이나 견과류와 같은 건강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자연의 단맛을 제공하면서도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이롭습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감정적 건강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거나 일기를 쓰는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단맛, 의존도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과도한 설탕 섭취가 우리 몸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설탕은 코르티솔 수치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지속적인 단맛 갈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체중 증가를 넘어 고혈압, 체중 증가 특히 복부지방, 축적, 수면장애, 면역체계 약화 등의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설탕 섭취는 심장병, 제2형 당뇨병, 충치와 같은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건강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단맛을 찾는 습관을 건강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왜 그렇게 당기는지 그 뒤에 숨겨진 다양한 생리학적 이유들을 이해하게 되셨을 겁니다. 코르티솔과 혈당의 변화, 뇌의 보상 시스템과 도파민의 작용, 혈당 롤링 현상, 그리고 진화론적 본능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가 단맛을 찾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우리의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했으니 건강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단맛 섭취를 조절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눈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과 스트레스 관리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